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어제 취득세 중과를 개정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희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떤 매물을 사야 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필통부입니다. 오늘은 네. 지금 저희 중개 시장에서 좀 핫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년 전이죠. 2년 전. 2년 전 8월 26일이라고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개정됐던 취득세 중과 개정이 있었어요. 원래 그전에는 한 주택을 사도 아니면 3개를 사도 4개를 사도 취득세는 동일했는데 주택시장이 가도화되다 보니까 법인은 주택 사지 마라. 아파트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생각하고 살아. 이런 개념으로 취득세가 중과됐었죠. 네. 그 이슈로 저희 건물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저희 건물 중에서는 올 근생으로 용도 변경한 건물도 있지만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물들도 있거든요. 뭐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건물을 살려면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중과가 됐었어요. 그래서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고 멸시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협의해서 매도자가 협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그런 많은 방법들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방금 어제 취득세 중과를 개정하겠다라는 기사가 떠서 지금 검토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조금 완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개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떤 매물을 사야 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 3주 전에 금융사 쪽에서 들었어요. 개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다. 빠른데. 그래서 제가 아하 이거 아하. 큰 변화가 있겠구만 했는데 3주가 지난 시점에 지금 이제 개정안이 네. 나왔습니다. 이제 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완화를 하는 이유가 지금 주택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 아파트를 지금 팔아야지 다른 거를 또 살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안 팔리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걸 좀 거래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좀 세법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빌딩 시장 쪽 저희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법인의 어떤 혜택을 줘야지 뭔가 좀 더 거래가 활성화되고 하는데 지금 내용은 개인들한테만 어떤 맞아요. 좀 완화를 해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완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빌딩에서도 주택이 껴있는 건물, 상가주택이라든가 또는 뭐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물들을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해서 매입을 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이 기사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아마 건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축을 리모델링을 할 건데 다가구인 상태에서 일반 올근생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건물과 땅은 비쌉니다. 어느 정도 그거에만큼 가격이 녹여져 있는데 그렇죠. 다가구예요. 다세대입니다. 근데 건물주가 매도자가 난 명도는 못 해줘요. 그 용도 변경을 잔금 전에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대신 이 상태 그대로 매수자가 매입을 한다면 내가 가격을 파격적으로 깎아주겠다. 라고 하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런 매물들이 가격 차이가 바로 옆 일지가 근생이어서 팔린 금액보다 현저히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렸어요. 매입을 못했죠. 그럼요. 취득세도 중과되지, 사자마자 보유세도 많이 나오고, 이 주택을 어떻게 명도할 거면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명도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저희 회사에도 있는데 굉장히 많죠. 예, 떠오르는 매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매물들이 가격은 정말 싸요. 그럼 지금 그냥 아파트를 한 채는 가지고 있고 이제 나머지 내 보유자금으로 건물을 사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가 모두 원하는 게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사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이 나와도 주택이 2주택이 되고 하니까 못 샀던 분들이 그렇죠.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대신 법인의 이점 중에 가장 큰 거는 대출이었어요. 그렇죠. 개인의 대출보다 법인의 대출이 컸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이라는 거죠. 이 저렴한 이 평당가가 법인으로는 못 산다는데 의미 없지 않나? 이길 겁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명도를 안 한 상태에서 우선 가지고 오려면 대출이 원래 안 나와요. 근데 대신 뭐가 있냐? 보증금이 많이 껴져 있죠. 그래서 보증금을 낀 상태로 대출을 받지 않고 어차피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출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법인을 내서 예전처럼 법인이니까 대출 80% 받고 다가구로 사실 분들은 없어요. 근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땅을 보증금이 껴있기 때문에 내가 대출은 안 받고 바로 현금으로만 지급을 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증금만 있는 게 아니고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다가구에서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 시기를 1년, 2년을 보냅니다. 그냥 이 월세만 취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면 금리 걱정 없고 땅값은 싸게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2년 뒤에 그 임차인을 직접 명도를 하거나 아니면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엑시트하는 그러면 매수자가 명도를 할 수도 있고 그때도 이 개정안이 이렇게 변화가 돼 있다면 1주택인 분이 또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좀 가격이 이제 높아지겠죠. 평당가가. 아니면 내가 명도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근생으로 법인에게 팔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그때 지어야겠다. 많은 방법들이 2, 3년 뒤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이 개정안은 건물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로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었던 거를 용도 변경을 하고 근생으로 바꿔서 리모델링하고 신축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컨셉 그렇죠. 아니면은 기존에 근생이었던 건물, 근생 건물을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 수익으로 보는 컨셉 뭐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컨셉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컨셉이 저는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시기에 이런 매물들이 이게 개정이 되고 그런 매물을 잘 찾는다면 완전 틈새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건 개정이 되면 저희가 이거에 맞는 매물을 들고 올 거예요. 그래서 추천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봤다. 그때 그게 진짜 쌌었는데 내가 이런 조건 때문에 못 샀지. 그 물건 아직 살아있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매물들을 또 빌딩 부부가 추천을 주겠지라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이게 개정됐으니까 다가구랑 주택을 사세요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물건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기에서 주택을 하나 더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진짜 면을 사셔야 되는 거지 개정됐으니까 무조건 주택 하나 더 사야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개정 확정이 되면 정말 좋은 매물을 찾아오겠습니다.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하는 어떤 뭐 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요즘 저희 모토거든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빠른 정보, 조금 더 발빠른 정보 계속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은. 감사합니다.